상속세 내다가 결국 망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일 가능성 그리고 사실인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현황입니다. 실제 1997년에서부터 2024년 9월까지 주식 물납 상속세를 낸 기업 수는 311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입니다. 그중에 40.5%가 망했습니다. 40.5%. 126개가 망했어요. 주식 물납을 한 이 기업들 중에 126개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속세가 너무 셉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기업이라도 경영권 프리미엄 그 기업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려고 하면요.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최대 60%.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소기업에 돈이 있습니까? 아마 정환진 TV를 지금 보고 계신 많은 중소기업인들 중에 돈이 진짜 10억씩 현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요. 10억 이상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운영비에 뭐 플러스 한 10% 20% 있으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업의 요즘 경영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을 하나를 판다고 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1억 유로의 기업 가치다. 1억 유로. 1억 유로의 기업 가치인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얼마를 내느냐.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 실제로 말입니다. 내는 50%에서 60% 최대 할증주주 할증 말고 실효세율로 봤을 때 45.6% 냅니다. 뭐 차감해 주는 것도 있고 기본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억 유로의 회사가 4,564유로를 내야 합니다. 4,564유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야지 이게 된다는 뜻이니까. 4,564유로잖아요. 64만 유로잖아요. 이게 유로라는 게 이게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뭐 1억 유로짜리 회사가 이 정도 내면 되겠습니까? 남아공만 하더라도 37.3%예요. 3,731억 유로. 그리고 미국은요 36.8%. 3,576억 죄송합니다. 3,576만 유로. 6만 유로입니다. 만 유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은요 2,988만 유로. 캐나다는 2,414만 유로.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면 대한민국에다가 만약에 냈을 경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1억 유로 기업 가치의 회사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만큼 심각하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1억 유로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건 다반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상속세를 내다가 더 이상 안 돼. 현장에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망가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40.5% 45.6%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100%를 넘겨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지분의 아버지가 한
80%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40%를 물납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하고 40%가 협력을 하면 거기가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럼 회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뭐해? 내 회사도 아닌데. 내 회사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인데 증여세 내고 나니까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못하겠다. 그냥 중공기업에 넘기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요즘 이야기하기를 함께 사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함께 사는 방안이 있어야지 나라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그 핵심이 이거예요. 세제 개편 방안을 좀 해라. 최고세율을 좀 인하해달라. 지금 최고세율이 50%에서 최대주주 활정을 포함하면 60% 이것 좀 인하해달라. 또 그러면 지금의 상속세 증여세로 가지 말고 자본이득세로 좀 전환을 하자. 가업성계를 포기하거나 회사를 매각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것. 제가 봐서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합리적인 거. 유산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유산이 아닌 각자 물려받은 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형제가 20억 아파트를 받았어요. 삼형제가. 그러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받는 게 얼마예요? 각자 받는 게. 각자 받는 게 예를 들어 말입니다. 20억짜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7억씩 나눴다. 7억이면 여러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억이잖아요. 21억 아파트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12억인가요? 12억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하면 좀 나아지죠.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취득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갖고 있는 것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인들도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현장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0억 기업에 10% 할인해서 100억을 할인해 주면 그게 되느냐. 초부자 감세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요. 현장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만 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은요. 실제로 자산만 가득할 뿐 현찰이 없어요. 현찰이. 현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세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면 공장을 팔아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땅을 팔아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